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만나가지고 한반도에서 피스메이커가 되고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고 그랬는데 한반도에서는 실체가 있죠. 근데 중동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를 못 되고 있습니다. 하마스를 설득해서라도 풀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우리는 더 이상 관심 없다고 나오고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를 막지 못하면서 전쟁이나 분쟁은 계속되고 있다. 이스라엘은 언제든지 이란을 때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고 이란도 벼르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이스라엘과 전쟁이 있으면 이번에 이스라엘이 끝내버리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 합의 탈퇴 결정이 중동 안보 지형에 미친 영향은 무엇이며 2025년 현재까지 그 여파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트럼프 제1기에서 가장 큰 사건은 미국과 이란의 핵협정을 깨버린 겁니다. 2017년에 대통령이 된 트럼프 대통령은 2015년 7월 달에 미국과 서방 국가들, 즉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안전보장 이상의 2개 국가가 더 있죠. 러시아, 중국, 이 6나라가 한 편을 먹고 이란과 핵협정을 해서 이란의 핵 개발을 20년 동안 묶어놓는 핵협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에 들었으면서 이란이 이 협정, 미국이 여러 국가들과 다자로 해서 이란과 한 협정이 이란의 핵무기, 핵 개발을 완벽하게 원천 봉쇄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2018년 5월 8일에 이란과의 협정에서 미국이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6나라가 이란과 맺은 건데 그 중에 이제 미국이 빠지면서 사실상 미국이 워낙 힘이 세기 때문에 그리고 제재를 다시 부과를 하니까 협정이 뭐 그냥 무효가 된 거죠. 그럼 이란은 6나라고 했기 때문에 미국이 빠졌더라도 우리는 지키겠다고 지키고 있다가 미국에게 계속 압력을 주기 위해서 우라늄 농축 능력을 계속적으로 능가시켰어요. 그래서 60% 뭐 심지어는 80%까지 갔다는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80%까지 갔는데 뭐 이란에서는 그건 우리가 의도한 게 아니다. 그래서 IAEA에서는 이제 경고도 했고 사실 이란의 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게 왔다라는까지 오니까 만약에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핵 협상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있었더라면 이란의 핵 문제를 20년 동안은 문제 없이 막을 수 있었던 건데 그 부분이 지금 터지면서 궁극적으로 이란과 직접적인 충돌까지 이어진 거니까 지금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 협정에서 빠졌을 때 쉽게 말하면 그 다음 플랜 B가 있어야 되는데 플랜 B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나와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해결될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란이 과연 미국과 다시 핵협정을 하려고 계속은 노력을 해왔다고 신호를 보냈는데 이란 측에서는 지금 최근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핵협정을 다시 하자고 협상을 얘기를 했는데 미국 쪽에서 전혀 반응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런 전체 상황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마음이 없는가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1기 때에 이어서 2기 때도 연속적으로 이어진 것은 약간 의외성이 있는데 2기 때 가서는 그래도 전쟁을 싫어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이란과 핵협정을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왜냐면 주변 국가들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UAE라든지 우리하고 밀접하게 방산협력이나 산업협력을 하고 있는 나라들은 경제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들 국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회유를 해서 이란과 협정을 맺고 그 다음에 이란을 이렇게 경제발전으로 묶어서 쉽게 말하면 중동판 햇볕 정책을 하면서 중동의 평화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했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그거는 그냥 일장춘몽인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대립 상태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벌어질 중동에서 가장 큰 문제는 만약에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다른 말로 미국은 지금 이란이 어떤 형태로든지 우라늄 농축을 안 된다고 하고 있고 이란은 저농축, 그러니까 핵무기 만들 수준이 아니라 뭐 20%까지는 뭐 더 양보해서 3.67%까지라도 우라늄 농축을 이란에서 하겠다라는 그 입장을 굳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평행선으로 간다고 하면 그 다음에 보이는 그림은 또 다른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겠죠. 그러면 이제 이 전쟁은 처음 하기가 어렵죠. 한번 싸워봤잖아요. 두 번째는 더 심각하게 될 겁니다. 이란도 아마 전력을 다해서 이스라엘을 때릴 거고 이스라엘도 전력을 다해서 이란을 때릴 거고 그렇게 되면 중동에서는 다시 한번 검은 구름이 몰려올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트럼프의 이란 핵 합의 탈퇴 이후 이란의 핵개발 진전과 이스라엘의 군사적 대응이 가속화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이 중동 전반의 군사적 긴장을 어떻게 심화시켰다고 평가하시나요? 사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쟁을 한 번 하기 어렵죠. 한 번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두 번 때리는 건 쉬워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언제든지 지금 이란을 때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고 이란도
벼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최근에 지금 뭐 이란의 국방부에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과 전쟁이 있으면 이번에 이스라엘이 끝내버리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끝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지금 이란의 가장 큰 문제는 방공망이 지금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란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방공망을 가다듬어서 이스라엘이 보내는 비행기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돼야 되는데 그런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을 텐데 전쟁을 감수한다는 건지 그 부분에서 의문이 있고요. 다만 이란은 이스라엘을 때릴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탄도미사일들이 있기 때문에. 양측의 전쟁이 벌어진다면 2차 전쟁은 1차와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더 강력하게 될 거고 확전의 열쇠는 미국과 이란이 협상을 타결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이란의 핵개발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는 중동 지역의 안보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또 하나의 변수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유럽 국가들인데요. 유럽 국가들은 지금까지는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유럽 국가들은 8월 말까지 이란이 이럴탈 좋은 답을 내놓지 않으면 제재를 복원하겠다고 그랬는데 일단 러시아가 막았어요. 근데 이제 제재 복원의 시점이 10월 달까지거든요. 그러니까 10월 전에 타결이 돼야 됩니다. 타결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요, 우리가 국제사회에 대한 환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6.25도 겪었고, 그리고 우리는 걸핏하면은 이제 국제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드러난 거는 국제사회라는 게 허명이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기댈 수 있는 국제사회라는 건 없다. 힘의 논리가 작동하는 이 현실에서는 국제사회라는 것은 그냥 아름다운 이름일 뿐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부터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국제사회가 나서서 어떤 나라가 주도가 돼서 미국이 이 국제사회에 반대하더라도 거기에 미국을 설득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국제사회가 존재하는가? 예, 존재하지 않고요. 이스라엘이 지금 막무가내식으로 지금 가자 지역을 계속적으로 봉쇄를 하면서 인도적인 지원마저도 막고 있는 거, 이거를 국제사회가 막을 수 있는가? 막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건 없죠. 우려만 하고 있는 거고, 그러한 국제사회가 사실 실체가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이제 안타까운 거는 힘이 있는 나라라면은 걱정을 안 하겠지만 힘 없는 나라라면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대 사회는 정글 사회다. 그렇게 됐습니다. 트럼프의 정책이 중동 지역의 종교적 민족적 갈등을 어떻게 악화시켰다고 보시며 이러한 갈등이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만나가지고 한반도에서 피스메이커가 되고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고 그랬는데 한반도에서는 아무튼 실체가 있죠. 북한이라는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중동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를 못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동에서 피스메이커가 되려면 현재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멈춰야 되고요. 이란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를 할 때 예를 들면 중동 어떤 지도자가 우리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고 그랬는데 당신 트럼프 대통령 당신이 피스메이커가 되시오. 내가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고 나서는 지도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동 문제에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문제 때문에 노벨상 못 받습니다. 현재로서는. 극적으로 막아야 되는데 그냥 가장 잘 막을 수 있는 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막을 수 있거든요. 휴전시키거나 이스라엘이 일단 하마스 지역의 인도적 지원을 막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는데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중동 지역에서는 그게 민족적인 갈등이든 뭐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확전을 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확전을 하고 있고 또 나름 이해는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을 옥죄어왔던 외부 세력들, 그러니까 반이스라엘 세력들, 이란이 중심이 되는 반이스라엘 세력들을 이번 기회에 정리하겠다 하면서 시리아 공격하고 후티반공 공격하고 헤즈볼라 공격하고 있는 거는 일견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네타냐후 총리가 언제 이 모든 것을 끝내겠다니 구체적으로 전쟁을 끝내겠다는 계획이 없는 게 계속적으로 전쟁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내에서도 지금 불만이 팽배하죠. 당장 가장 큰 문제는 약 50명 정도가 인질로 잡혀 있는데 하마스에게요. 하마스가 그걸 일단은 풀어야 되는데 하마스를 설득해서라도 풀어야 되는데 하마스가 이스라엘이 제안하는 휴전을 받아들인다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우리는 더 이상 관심 없다고 나오고 계속 전쟁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 그 현재 상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도 막은 건 없고 네타냐후 총리의 의도대로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중동에서는 그게 굳이 트럼프 대통령이 민족적 갈등을 더 불러일으킨 거라는 것은
더 분석할 것도 없이 네타냐후 총리를 막지 못하면서 전쟁이나 분쟁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문제와 중동 문제가 이토록 다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신이 한번 피스메이킹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 옆에서 돕겠습니다라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데, 그럼 중동 문제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당신이 한번 해결해 버리십시오. 내가 이걸 옆에서 도울 수 있겠습니다라는 그런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중동에 그게 없어요.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에서도 미국이 피스메이킹을 하고 누군가가 페이스메이킹을 해야 되는데, 미국이 피스메이킹을 하기에는 지나치게 친이스라엘이고, 이란과 미국의 문제에서 피스메이킹을 하려고 그래도 이란이 미국이 당사자 돼가지고 지금 이란과 부딪히고 있는데 거기에 도와줘서 피스메이킹을 하겠다는 사람은 없고, 오히려 이란과의 전쟁하면 우리는 이란의 핵무기를 때리는데 뭔가 힘을 다하겠다는 네타냐후 총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페이스메이킹이 아니에요. 예. 피스를 만드는데 페이스메이킹이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만들고 갈등해서 이란을 굴복시키는 데에는 내가 페이스메이킹을 하겠다는 사람은 있어도, 그러니까 지금 중동에서는 평화가 있을 수가 없죠.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한 한국의 외교 전략은 무엇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현대 한국에서 중동 문제에서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이제 올 9월 달에 많은 국가들이 유엔 총회에서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승인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게 지금 우리에게 닥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가자 전쟁에 대해서 처음 유엔 투표에서만 기권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전부 다 가자 휴전을 지지하는 투표를 2번이나 우리가 찬성을 했거든요. 일본과 함께. 그러니까 일본도 우리가 똑같습니다. 기권, 찬성, 찬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쯤이면 사실은요, 우리도 서방 국가들, 영국이나 프랑스를 따라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승인하겠다는 말이 나올 법해요. 그런데 지금 말이 못 나오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승인하겠다 그러면 미국이 안 좋아할 거다라는 걱정이 있는 거죠. 아직까지 지금 미국과 여러 가지 지금 정상회담 한 다음에도 세부 사항을 조정하면서 지금 합의문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괜히 팔레스타인 국가를 승인하겠다 그러면 미국에서 발끈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좀 불리하게 몰고 갈까봐. 예. 대표적인 경우가 캐나다가 그랬거든요. 캐나다 관세 25%일 때 캐나다가 영국도 그렇고 여러 나라와 함께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승인하겠다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10% 더 올려버렸거든요. 35%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9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가보는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기권을 하든가 찬성을 하든가 반대를 하든가 했는데, 반대는 하실 것 같지는 않고요. 미국과의 문제 때문에 기권하지 않을까, 아니면 아예 그냥 침묵하는 걸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지금 입지가 좋습니다. 미국과의 협상 때문에. 네. 제가 늘 입에 달고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중동이 에너지의 보고가 더 이상 아닐 때까지, 그리고 전 세계가 중동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을 때까지는 중동에서 일하는 일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중동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라든지 세계 경제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이라든지 지정학적인 위험성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항상 귀를 쫑긋 세우고 한 번이라도 쳐다보시는 그러한 노력을 하시는 게 개인적인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지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좋을 것 같습니다.